열하일기 2.0. 오늘은 중국 하얼빈 731 부대 전시관으로 향합니다. 차가운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구에 중국을 침략한 일본 군인이 운영한 731 부대 유적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돼서인지 표지판 앞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꽃이 한가득 놓여 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731 부대 부대장의 가족 사진입니다. 해질녘 물빛처럼 부드러운 빛이 감돕니다.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 남편을 향한 신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 단추는 반듯하고 표정은 행복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멈춘 시간처럼 고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오른쪽 불과 한 걸음 거리에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데 사용된 세균 연구 도구가 놓여 있습니다. 바늘의 길이, 수비의 지름, 금속의 차가운 반사광. 일본 731 부대 부대장 가족의 화목한 웃음과 세균 연구 도구가 한 전시실에 공존합니다. 인간의 온기와 비윤리적 실험이 유리 한 장 사이를 두고 마주합니다. 표백액과 금속 냄새가 섞인 듯한 착각이 듭니다. 전시관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두 사물의 거리가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유리에 반사된 내 얼굴은 매번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상상 속에서 하얼빈 송화강을 향해 난 창문 틈에서 바람이 스칩니다. 하얼빈이라는 지명의 오래된 뜻, 그물을 말려두던 자리가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강가에서 물고기에 그물을 널었고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다른 종류의 그물을 사람에게 던져서요. 살아있는 사람은 세균 실험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공간의 빛이 살짝 떨려 보입니다. 여행자는 자문합니다. 부끄러움까지 전시하는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복수인가? 책임인가? 가해의 도구 옆에 놓인 가해자의 일상의 사진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국 곳곳의 일제 침략 전시는 왜 협력했던 중국인들의 이름과 얼굴까지 밝혀둔? 오늘의 중국은 이러한 기억을 어떻게 제도로 보존했을까요? 그렇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한국은 무엇을 참고하고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이 공간의 첫인상은 차분합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의도된 거리두기입니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다른 전시관들도 전시물을 차분하면서도 차갑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한국어로 번역한 기념관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어 그대로 직역하면 난징 대도살 희생자 기념관입니다. 도살이라는 단어는 병든 짐승을 죽일 때나 쓰는 겁니다. 적나라한 단어로 기념관 이름을 지은 중국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전시물 역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희생자분들을 이런 모습으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심양의 918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위해 스스로 기차를 폭파해 놓고 그 책임을 중국에 뒤집어 씌운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 조작을 계기로 일본은 본격적인 만주 침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로의 잔해, 군복의 질감, 표현의 그름, 시각적 충격 대신 시간의 밀도를 전달합니다. 그 옆에는 한간, 즉 일제에 협력한 중국인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밀랍 인형이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고통받는 중국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장춘의 위만 황궁 박물관은 일본이 만주 지역을 침략한 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서 세운 허수아비 국가 만주국을 운영하던 장소입니다. 국도에는 만주국에 협력했던 중국인 고위 관료들의 얼굴과 직책이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사실을 나열하는 것, 이것은 냉정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사실이 정확히 서 있을 때만 관람자는 각자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난징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중국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이 도시 곳곳에 21개의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는 당시 일본군이 중국과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운영했던 위안소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위안소라는 간판과 함께 당시 사용되었던 지나 메이런 중국 미녀라는 광고 표현도 그대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위안소 실물 재현 전시는 과거를 에둘러 설명하지 않고 적나라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중국 전시장에는 독립영웅보다 일제에 협력한 중국인을 칭하는 한간의 모습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자학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사회의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이름, 직책, 행위, 구체적인 기록은 역사적 판단의 인프라입니다. 2018년 난징의 항일 유적 앞에서 일본 군복을 입고 일장기를 든 중국 청년들의 사진이 SNS에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정신일본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했습니다. 정신일본인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자국의 항일 영웅을 조롱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낙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영웅열사보호법을 제정해서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중국인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왜곡 게시물 삭제, 공익 소송, 형사 처벌, 감정의 폭발을 제도 속에 가두고 기업을 국가적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결이 다릅니다. 친일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지만 법으로 처벌하는 문제엔 늘 표현의 자유 논쟁이 따라 붙습니다. 중국은 장벽을 세워 경계를 제도로 확정했고 한국은 여전히 그 경계를 어떻게 기억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두 사회가 잊지 않음을 어떤 언어로 고정해 왔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관을 나서는 길, 유리 케이스에 마지막으로 시선이 머뭅니다. 금속 표면은 차갑게 빛나지만 그 속에서 사람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작은 종이를 들추고 그 위의 글씨가 잠깐 흔들립니다. 기억은 분노가 아니라 윤리,
라는 문장이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나는 하얼빈 송화 강변을 걷습니다. 강은 오늘도 묵묵히 흐릅니다. 몸은 송화 강변에 서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7.3.1 전시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 동상 실험을 했고 그의 몸 상태를 기록한 표를 목에 매단 채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나는 알게 됩니다. 진실은 따뜻하게 말할수록 사라지고 차갑게 드러낼수록 오래 남는다는 것을. 하얼빈 7.3.1 부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열하일기 2.0 다음 회차에서는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 찾아뵙겠습니다.